비오는 화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나우 김희욱입니다. 자, 미증시가 이번 주 첫날을 화려하게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번 주 첫날이기도 하고 하반기 첫날이기도 하고 또 7월 장세의 첫날, 3분기 첫날,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하루였는데 오늘도 역시 자체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해석이 또 긍정적으로 한 번 더 터닝을 해줬다는 거죠. 오늘 미증시 상승의 기폭제가 됐던 경제지표가 뭐였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드리겠고요. 다음에 애플에서 이제 스마트폰 이후로 2차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오늘 미증시 어떤 연유로 얼만큼 올랐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목에 보시는 대로 절묘한 경제지표 호조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미증시 3분기 첫날을 상승으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여기 제목에 제가 조금 의역을 해놨는데 경제지표가 좋았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무식하게 그냥 좋았던 게 아니라 아주 절묘하게 좋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경제지표의 절묘한 결과 주인공은 바로 ISM 제조업지수였는데요. 지난 5월 급락해서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이 50선을 밑돌았다가 이번에는 50선 위로 반등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 지출도 4년 내 최고를 기록했는데 주택 지표는 요즘에 잘 나오면은 그냥 본전이고 못 나오면은 모기지급리 올라간 탓이라고 보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반응은 크게 없었고요. 그냥 오늘 ISM 제조업 지수의 장단을 맞춰준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미증시에서는 전통적인 경기 방어 업종이죠. 통신학 유틸리티를 제외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제조, 기술, 금융, 유통, 소비 업종 등 S&P 500 지수 10개 구성 업종 가운데 이 같은 8개 업종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ISM 제조업 지수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그냥 지표 호조도 아니고 절묘한 지표 호조라고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실까요? ISM 제조업 지수 ISM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직접 보시죠. 우선 헤드라인 넘버만 보시면은요, 50.9를 기록한 6월 결과입니다. 전월 결과가 49로 경기 확장 침체 국면의 기준이 되는 50선을 밑돌아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50.9로 50선 위로 올라탄 동시에 예상치 50.5도 상회를 해서 표면적으로는 좋았는데 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여기서 일단 절묘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SM 제조업지수라는 게 ISM 제조업지수 뭔가 어감상 되게 좀 통계적으로 복잡하면서 과학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서베이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예요. 우리말로 하면은요. 그런 심리지표고요. 각 업종 종사자들한테 항목별로 재고, 고용, 생산 등등 지금 당신네 회사 상황에서 경기가 체감할 때 어떠느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식의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경제지표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보시면은요, 일단 앞에서 보신 종합지수는 50.9로 1.9포인트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신규 주문이 3.1포인트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4.8포인트 역시 증가. 근데 전월에 부진했던 탓에 기저효과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과 신규 주문에 비해서 재고 증가폭은 1.5%는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전월에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번 달에 늘리긴 했지만은 향후 수요 증가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고요. 다음에 이번 주 고용지표로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걸 앞두고 지금 월가에서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이런 투심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고용만 마이너스 1.4포인트가 나왔어요. 따라서 오늘 ISM 제조업 지수도 전월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반등은 안 나왔으면 진짜 불길한 상황이었는데 예상대로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폭도 크지가 않았고 또 오히려 고용은 다음과 같이 줄어들어서 역시 연준 양적 완화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안성맞춤형 결과였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여러 가지 압력계들이 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또 10년 만기 국채금리 경우 역사적으로 2.5%를 하회를 했습니다. 역사적이라는 표현이 좀 호들갑스러운데요. 그동안 2.6도 넘어갔었고 해가지고 2.5선 밑으로 일단 떨어졌는데요. 이거를 경제 원론에서 입각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경제가 저렇게 지지부진한데 국채 수요가 몰렸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이 좀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투자자산에 대한 이런 욕구가 조금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뭐 일단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하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려볼까요? 지난 5월 미 정부 고용 보고서 보시죠. 이제 3일만 있으면 새로운 6월분이 나오게 될 텐데요. 당시 비농업 고용이 17만 5천 건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도 상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쁜 결과는 아니었었는데 여기 좀 내면을 보실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업종별로 좀 캐터고리를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을 텐데요. 자막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보면서 얘기 드려볼게요. 그때 당시에 서비스 업종이 17만 9천 건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1000건, 정부 직종이 3000건 감소하면서 오히려 서비스 업종 일자리 증가폭을 까먹었어요. 토탈로 보면은요. 근데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북반구에 있는데 더위가 역시 똑같이 좀 일찍 찾아와가지고 행락철과 휴가철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휴가철 특수를 커버하기 위한 임시 서비스 일자리가 한 발 앞서서 좀 증가를 한 건데요.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이나 뭐 음료수 판매하는 알바 있잖아요. 왜 휴가지 같은데, 혹은 또 수영장 안전 요원 있죠. 아니면 호텔이나 콘도의 주차 요원, 이런 사람들 주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바로 채용하고 또 바로 자를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인데 이미 5월달에 늘어날 만큼 늘어났고요. 그런 차원에서 요번 6월달에 서비스 업종 일자리가 또 한 번 저렇게 제조업 감소폭을 커버해줄 만큼 크게 늘어나기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때, 이번 금요일 6월 고용보고서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조업 일자리 증가가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신 ISM 제조업 지수에서 다른 건 다 늘어도 고용은 안 늘렸다, 오히려 줄였다, 이렇게 기업 관계자들이 얘기했으니까 역시 이번 6월 고용보고서도 제조업이 저 모양인 이상은 제대로 된 증가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글쎄요, 뭐 예지몽을 하나 꿨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의 기준이 될 실업률도 이번에는 연준 목표치에 한 발 다가서기는 좀 힘들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미증시가 요 ISM 제조업 지수의 절묘한 결과를 화답했다는 거죠. 저만의 생각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과 가까운 마켓워치, 블룸버그 등등에서는 예스 벗 화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조업 경기는 확장이 됐지만 고용은 줄었다. 이게 바로 뭐 예스 벗 화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결론은 뒤에 있잖아요. 고용이 감소한 게 우리는 더 반길만하다, 반갑더라, 이런 건데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전문가 의견 한편 들어보실까요? 나로프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의 대표. 오늘 ISM 제조업 지수는 1차적으로 50 미만인 위축 국면에서 50 이상의 확장 국면으로 올라온 것이 표면상으로 봐서는 다행이었다. 하지만 고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여전히 채용을 늘리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디맨 사이드, 컨슈머 디맨 사이드라고 표현했는데 소비자 수요가 강화되기는 힘들다. 결국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려하는 목소리지만 내심 좋았다, 표정 관리를 했다, 연준 양적 완화에 대한 자신감이 또 한 번 개인했다, 더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 우리나라 IT 강국의 위상은 뭐 누구나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 국력의 하나인데요. 삼성, 애플 전에 스마트폰이 1차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스마트워치가 또 급부상을 하고 있네요. 블룸버그 통신 보실까요? 애플이요, 아이워치 상표권을 일본 특허청에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외신에서 전해졌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요, 요즘은 애플 기사에는 항상 이렇게 삼성전자의 라이벌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우리 공짜로 홍보 효과 누리는 거니까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보시는 블룸버그하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등등은 일제히 이 소식을 타전했는데 애플의 IR 담당자는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번엔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애플의 선제 공격, 그리고 삼성의 반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술 전문 잡지 슬래시기어로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애플 아이워치 사진은 가상 모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스마트워치 시장에 있어서 애플은 거의 지금 출시 직전이에요. 우리 뭐 포장지만 뭐 다 싸면은 바로 판다. 삼성도 지금 거의 애플과 진도는 비슷하게 맞춰놨다. 인텔도 지금 스마트워치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웨어러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향수도 웨어한다고, 입는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몸에다가 입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시장이 또 열린다. 근데 뭐 잘 아시는 대로 기술 진보라는 게 또 너무 앞서간 거는 시장에서 또 외면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1차전에서 우리가 판정승을 거뒀으니까 2차전도 잘 대비를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이제 개장을 현재 34분여 앞두고 있는데 어제 약간 숨고르기 아주 건전한 조정이었다면 오늘 또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KBW 은행지수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KBW 은행지수가 올 2분기 들어서 급하게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에는 뭐 시퀘스트레이션이나 재정 절벽이나 뭐 이런 재정 감축의 우려가 좀 많이 해소되면서 그랬다는 것도 있고 뭐 시장도 좋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뒤로 조정을 받았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조정은 따라가면서 이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유가 바로 이 중간에 고춧가루가 니케이가 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3개월치 보시면은요. 일단 KBW 은행지수는 FOMC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버티다가 결국 지난주 어느 시점에 반등을 했고 그러자마자 하루 만에 우리도 50포인트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급하게 동조화를 돼서 이제 갭을 좁혀놨는데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니케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요.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KBW 은행지수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제 상방으로 다시 턴을 했는데 이거를 일본에서 좀 뺏어갈 우려가 있다. 또 마침 달러 대비 엔화 환율도 이제 100엔대 다시 한번 근접하고 있고 이런 차원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동안 억울한 매도세를 맞았다면 그거는 좀 억울함을 풀어줄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기대도 된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이번 주 첫날 마감 상황이 1.11% 상승으로 미증시를 2배가량 아웃퍼폼 했고요. 대신에 54선까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상방으로 본인들이 끌어당겨주겠다는 이 현재 마인드는 약간 부족한 상태고 대신에 오늘 뭐 하루 정도도 어제 숨 고르기 잘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달리자 이 정도까지는 해석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